네, 요즘 이란이 그 러시아에게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란이 러시아에게 어떤 무기를 보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란이 러시아에 대해서 지대지 탄도미사일 40기를 이제 수출했다고 해요, 최근에. 활력이 어느 정도냐면 50km의 폭약을 장착할 수 있는 탄도를 갖고 있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탄도미사일, SRBM의 장거리가 아니라 중장거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사거리는 한 300에서 700km고요. 이거는 그냥 스테이션에서 쏘는 게 아니라 이동식 발사대로 할 수 있는 이제 아주 뭐 재래식 무기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죠. 그 얘기는 이란이 그만큼 그 무기에 대해서 여유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여유가 없지만 그래도 러시아를 뭔가 이렇게 좀 도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보내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러우 전쟁으로 인한 현상이에요. 그 전까지는 이제 최첨단 첨단 5세대 전투기 방공 이런 첨단 무기가 대세였는데 억지력 차원에서. 근데 막상 전쟁을 해보니까 러우 전쟁이 그동안에는 이제 20년 테러가 20년 미국이 이라크에서 펼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게릴라와의 전쟁이었는데 정규군대 제대로 붙어보니까 확실히 역시 포병이 왕이구나. 재래식 전력이 이래서 중요하구나. 이게 깨닫게 해준 게 러우 전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나 이란 같이 이런 재래식 전력은 많이 축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더 부각이 된 거고. 근데 최근에 이제 이란이 방산대국으로 진출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이른바 이제 킬러 히트 상품이죠. 그게 바로 샤헤드 드론, 그 자폭 드론인데 그게 이제 미국 드론의 한 10분의 1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 이상도 차이 난다고 합니다. 한 2만 불 아반떼 가격 한 대로 이제 그 드론인데 그걸 갖다가 대량 수출을 한 거죠. 이걸 통해서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방공망, 사실상 서방의 방공망을 지금 무력시키고 있어서 그때 완전 히트 상품으로 떠버린 거예요. 그때 그래서 2020년 한 해에만 이란은 러시아에 2,000대 이상 대당 2만 달러의 드론을 수출해서 4천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방산국이 수직 급상승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사헤드 자폭 드론 수출한 분기점에 2021년 기준으로 1억 2,300만 달러의 무기 수출을 확보했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16대 방산 대국으로 이제 진출하게 된 겁니다. 그전에는 3, 4년 사이에 6배 성장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러우 전쟁이 이스라엘 방산 기업을 키워준 거다 하고 주요 매체, 월스트리트저널이나 주요 매체는 밝히고 있고, 이 드론 수출로 번 돈으로 이제 다시 이제 재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대전차 탄도미사일, 드론 전파, 교란기, 지대공 미사일, 최근에 그 타워 22를 했던 그 기술이 이제 여기서 나온 기술을 이제 적용한 거고, 지금 후티 방군한테 제공하는 서머린 드론도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군사 무기로서의 드론은 이란이 최고봉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가장 싸구려 무기를 쓰니까. 미국 건 비싼데 고사양 무기인데 싸구려 무기로 물량 공세를 해서 그 비대칭 전력을 완전 극대화시킨 거죠. 그런데다가 이 드론이 낮게 날아오면은 뭐 탐지도 안 되고 이 반격도 안 되고 아주 골치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동안 그 미국도 그렇고 그 국제사회도 그렇고 그 이란을 향해서 그 이란이 계속 뭐 핵무기 개발하고 이런 것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이란을 향한 어떤 경제 제재 이런 걸 많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 무기 수출에 대한 것들은 제재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전에 뭐 이란이 헤즈볼라나 가자지구에 하마스나 이런 데다 무기 보내주는 건 뭐 그건 은밀히 한다라고 하지만 이번에는 아예 그냥 러시아에다가 무기 수출하는 거를 공공연하게 대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제재가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요번에 수출한 게 미사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미사일 수출 제재 결의안 2231호가 있어요. 근데 그게 작년에 이제 가자 10월 7일 학사 이후 전쟁이 시끄러웠을 때 그때 10월 18일 날 그게 만료였거든요. 그걸 갱신했어야 되는데 갱신을 못 했죠. 그 미사일 제재안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이거에 대한 후폭풍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미사일 제재안 결의안 2231호를 만료되는 시점이었거든요. 그걸 갱신을 못 해가지고 이제 막 이제 대놓고 수출하는 거죠. 이제 미사일을. 그래서 방산대국이 된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한테 야 너네는 외국에다 무기 수출하지 마 이렇게 지금 계속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스라엘한테만 그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네덜란드 법원은 이제 F-35 부품 또 자회사가 생산하는데 이스라엘 공급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주요 국제 엠네스티 국제 인도 단체는 이스라엘에 무기 공급하지 말라는 그런 시위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라파 총공세를 막기 위한 하나의 그 쇼지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딱 결국에 바이든 행정부예요. 그냥 바이든 행정부가 이란 핵 보건 협상을
그거를 복원을 갖다가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여러 제재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아요. 오일도 지금 불법으로 수출하고 있잖아요, 중국에. 그것도 다 제재할 수 있어요. 근데 제재 집행을 안 하는 거죠. 왜? 핵 복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있었던 유엔 제재안조차도 연장 조치도 시행하지 않았던 것이고, 이란만 활개치게 내비두고 이스라엘 족쇄만 지금 갈아 채우는 것이죠. 이란이 이렇게 이 방산 대국이 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아무래도 미국의 역할이 크죠. 그렇죠. 바이든 행정부의 어떻게 보면 조력이죠, 조력. 예. 자, 그동안 사실 이스라엘하고 러시아는 관계가 뭐 서로 필요에 의해서 그렇겠지만 나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이란이 서로 이 주적 관계라는 것을 러시아도 모르지는 않을 텐데 러시아가 이렇게 이란으로부터 무기를 사들인다라는 것은 러시아와 이란이 이스라엘보다 더 가까워진다 이런 의미가 될 텐데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앞으로 이 러시아와의 그 관계도 또 껄끄러워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이스라엘과 러시아 관계 괜찮아질 수 있을까요? 지금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최악입니다. 오호. 왜 그러냐면 러우 전쟁으로 바뀌었어요. 러우 전쟁 이전에는 중동에서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 어떻게 지정학에 영향력을 행사할까 하면서 이제 개별 국가 간의 어떤 조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과의 이제 서로 뭐 유대 인구도 많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조율해가지고 각자의 입장을 조율해가지고 지정학을 운영을 했다면은 러우 전쟁 계기로 이제 판세가 완전 바뀐 거죠. 그러니까 중동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하나의 장기판으로 보고 이스라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누구 편? 친서방 편. 미국 동맹국. 그는 러시아의 보다 주적이 되는 거예요. 이런. 그러니까 이제 이란은 내 적은 친구지 않습니까? 이란 우리 드론 수출을 해줬으니까 나도 보상을 해줘야죠. 그래서 이제 다양한 첨단 자산을 갖다가 이란한테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또 다른 군사력의 이동으로 보이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란은 군사력 중에서 공군력이 제일 약한 걸로 알고 있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 한간에는 중동의 이 제공권은 이미 이스라엘이 다 쥐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란은 공군력이 약하고 러시아는 또 공군력이 강해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러시아도 이란에게 이런 어떤 공군력과 관련된 무기를 수출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또 부담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이제 로이터 통신에서 보도했죠. 11월에 이제 러시아의 주력 규정이죠. 수호이 35를 지금 이제 수출한다고 해요. 이란한테. 그러면 이제 기존의 중동에서는 공군력에서는 이스라엘을 따라올 싸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시리아 내전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이 가서 맘 놓고 이제 막 공습을 했지 않습니까? 친이란 대리 세력들한테 시리아 내전 당시에. 그 당시에 러시아가 방관했던 이유가 뭐냐면 물론 네트냐하고 협약도 있지만은 이스라엘 공군이 워낙 강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공군 때리는 거 허락하지 않으면 러시아 너네 기지도 때릴 거야. 시리아 내에. 근데 이미 중동에서는 이스라엘 공군력이 워낙 화력이 세니까 괜히 러시아가 이스라엘이랑 붙기 싫어 껄끄러운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죠. 근데 이스라엘 공군력의 핵심은 이제 뭐 미국으로부터 첨단 F-35 이런 것도 받아왔지만 방공망 체계 첨단 산업의 총화가 이제 공군력인데 네트워크 사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란은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싸구려 드론 날리는데 이제 러시아가 첨단 전투기도 판매하고 전투기만 나가는 게 아니라 이 네트워크 사업이기 때문에 방공망 시스템이 다 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통합 시스템이거든요. 방공망도 다 연결되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제공권 우위, 공군력 우위, 전략적 우위가 있었어요. 중동에서는 압도적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조금씩 훼손되고 와야 되는 징조죠, 지금이. 그래서 이스라엘은 굉장히 중요한 게 좀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러시아를 너무 자극하면 안 되고 그동안 자극하지 않아 왔죠. 러우 전쟁에 대해서도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왔고 근데 중요한 건 너무 미국하고 같이 가까이 지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전략적 거리두기를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러시아한테 야 우리랑 미국이랑 그렇게 친하진 않아. 요번에 하마스 전쟁 봤지. 그렇게 친하지도 않아. 그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키신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러우 전쟁 이후에 러시아는 그전에는 좀 중립적으로 움직였다면은 개별 국가 이해관계 따라 움직였다면 이제는 이제 라인으로 이제 구분이 됐으니까 아마 러시아가 이란이나 아랍 국가의 편을 들 가능성이 높다. 이스라엘보다는. 이런 진단을 했어요. 작년에 키신저가 전 국무장관이 돌아가기 전에 공식 인터뷰에 의했으므로 이게 이제 판세가 바뀌는 거죠. 이스라엘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잘해야 된다라는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봐도요, 마지막 때에는 러시아하고 이란하고 한 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뭐 이스라엘의 공군력이 뛰어나다라는 것은 그 탐 크루즈가 주연했던 탑건 2 매버릭에 나오는 그 장면 보면 전투기가 막 낮게 날아갔다가 그 적진을 향해서 갑자기 공중 상승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이 예전에 그 이라크에는 그 핵시설을 공격할 때 이스라엘에서부터 이라크까지 날아가는데 요르단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상공을 지나가는데 레이더에 안 걸리려고 지상에서 300m 떨어진 초저공 비행해가지고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렇죠. 그럴 정도로 이스라엘의 공군 전투기 조종 실력과 이런 것들은 세계 전쟁사에서 정말 그 혀를 내두를 정도로 교과서로 삼는다고 그러더라고요.